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면요.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6년 전이면은 지금이 25년도니까 201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2019년도에 이제 저는 취직을 한 지 얼마 안 된 인턴이었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영상 보셔서 알지만 영양사예요. 근데 영양사가 제가 누구라도 들으면 알 법한 기업의 영양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고, 이 구조가 식품회사가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LG 아움도 있고 삼성 웰스토리도 있고 현대 그린푸드, 롯데푸드, 신세계푸드, 풀무원, 동원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의 회사에 공채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이 시스템은 공채로 입사를 하게 되면 기업에서 수주를 해와서 다른 영양사가 필요한 기업에 계약을 해서 필요한 곳에 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양사는 파견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인턴 때는 사실 어디에 딱히 정해져 있기보다는, 물론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멘토 선생님이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인턴 때는 여러 가지 경험이 되게 중요하고, 아시다시피 사회에서 인턴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런 딸랑딸랑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저는 그냥 어디 지점에 도움이 필요하면 가는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 회사에서 저희 팀 내에서 가장 큰 지점인 연수원에 행사가 생겨서 저희 선임님이 이제 너 내일부터 거기 가야 할 것 같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연수원이 워낙 가면 다 1년만 버티고 퇴사하기로 되게 유명한 연수원이었고, 이게 그때는 귀신 이런 것 때문 아닌 건 아니었고요. 그냥 연수원 특성상 영양사 업무가 너무 많고 힘들고 외지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데를 내가 또 지원을 가게 되었구나 해서 엄청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시키면 가야 되고, 차도 없어서 그 당시에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이렇게 해서 도착을 해가지고 갔고요. 거기 업무 시작이 새벽 5시부터 그날 밤 7시, 6시까지 일을 해야 하는, 좀 되게 지금으로는 되게 상상이 안 가는, 형법에 어긋나는 그런 상황 아니 할 수 있겠지만 6년 전만 해도 약간 좀 의리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새벽 5시에 출근을 해서 아침 일찍 가서 일을 하고, 일단 어리기도 하고 인턴이니까 원래는 저녁 배식까지 다 보고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거기 이제 위에 선임 선생님들이 그냥 오후 5시에 퇴근을 시켜주셨어요. 너무 힘들어하기도 했고 몸도 좀 안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5시에 딱 퇴근을 하고 숙소에 이제 짐을 옮기러 가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저희가 인턴이 저 하나랑, 그때 당시에 인턴 조리사님이 한 분 지원을 갔는데, 너랑 인턴 조리사만 오는 게 아니라 사실 인턴 영양사가 2명 더 왔어야 했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사 3명이랑 조리사 인턴 1명이 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다른 지점에도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영양사가 저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이 원래는 4인방을 준비해뒀는데 너 혼자 쓰게 될 것 같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진 별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그렇구나, 너무 피곤하다, 마침 잘 됐다, 그냥 혼자 쉬고 싶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너무 좋죠, 가요, 이렇게 하고 쪽으로 이제 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신식이긴 한데 오래된 연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연수원에 신식 건물이 있고 구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구건물은 거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는 약간 그 빨간 벽돌 옛날 그런 건물이었고, 신건물은 물론 신건물도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그냥 다 편하게 보이는 그런, 못해도 한 20년 됐을 것 같은 흰색 콘도 같은 그런 연수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 흰색 콘도 같은 데에서 1층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짐을 옮기러 가는데, 옮겨주는 선생님이 되게 모르는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구건물이 있는지도 몰랐던 거죠. 구건물 있는 쪽으로 이제 데리고 가시는데 빨간 벽돌 건물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밖에 여러분 그런 거 알죠? 넝쿨땀 이렇게 있고 좀 관리가 안 된 그런 어중충충한 빨간 건물 벽돌에 도착을 했고, 8층 건물인가 그랬는데, 뭐야 왜 나 여기서 자?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신식 건물에서 잘 줄 알았는데 숙소가 빨간 건물 90 건물이더라고요. 9 건물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신식 숙소 기숙사는 지금 들어와 있는 연수생분들이 쓰고 있어서 방이 없어서 너가 이제 9 건물을 쓰게 됐어. 조리사님이랑 하시길래 좀 꾸졌는데? 그때까지는 뭐야 진짜 꾸졌다. 뭐 이런 관리도 안 된 건물. 근데 피곤해.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선생님을 따라 마지못해 들어갔죠. 근데 그 8층짜리 숙소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이제 제가 캐리어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제가 키도 왜소하고 막 좀 들고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팔 힘도 딸리고 아침부터 일해가지고. 근데 내 숙소가 5층인 거예요. 그래서 5층까지 그 짐을 열심히 들고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그 사관 선생님? 담당자님이 이제 5층에 방이 이렇게 있는데 5층이 복도식이었어요, 여러분. 기숙사의 복도식 아파트 알죠? 근데 기숙사인데 복도식인 거예요. 그래서 방이 한 5개 있었고 저는 끝방을 이용했습니다. 맨 끝방을 이용했는데 이제 거기 맨 끝방을 가면서 되게 으스스한 거야, 복도가. 저도 복도식 아파트에서 살아보기는 했지만 뭔가 관리도 안 되고 오돌톨톨한 그 바닥면에 이제 캐리어를 끌고 가는데 뭔가 으스스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여러분. 한 8월, 9월? 좀 쌀쌀한? 밤 되면 좀 쌀쌀한데 낮엔 너무 더운 8, 9월쯤 여름이었는데 뭔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나 뭐야, 좀 너무 시설도 별로고 음침하네 이러면서 이제 방에 도착을 했고 방은 그냥 이렇게 제가 그림을 여기서 하나 그려서 넣어드릴까 하는데 여기가 이제 제가 들어가는 현관이면 바로 현관 옆에 화장실이 있었고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정면에 창문, 통창 엄청 큰 게 있었고요. 그냥 원룸인데 양옆에 2층 침대가 2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창 바로 앞에는 책상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리자님이 이제 여기다가 짐 놓고 쉬어라 이러고 나가시더라고요. 저도 그냥 근데 음침한 거 뭐 이런 거 이제 너무 피곤하고 5시에 끝났으니까 사실 그렇게 밖에 안 어둡잖아요. 그래서 빨리 놓고 자야겠다 이러고 정말 캐리어를 필요한 짐만 싹싹싹 폼클렌징이랑 속옷 정도 같은 것만 싹 꺼내가지고 여기 창틀 왼쪽 책상 옆에다가 캐리어를 이렇게 그냥 쑥 밀어놨어요. 벽 쪽에다. 그리고 그냥 바로 씻고 양치하고 저녁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디서 잤냐면 우측 침대에 1층에서 잤어요. 근데 한참 자는데 제가 물론 일찍 잤으니까 낯선 곳이기도 하고 그냥 불현듯 깰 수 있죠. 근데 진짜 자다가 탕 이렇게 깬 거예요. 근데 깼는데 머리맡에서 현관등 불빛이 주황색 불빛인데 주광등이 켜져 있는 거예요. 깜빡깜빡. 근데 순간 뭐지? 막 싶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여기가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그냥 또 센서등이 고장났나 보다. 아니면 내가 자다가 뭐 완세를 해서 이렇게 저 주광등이 반응을 했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또 잤죠. 그냥 눈 감고 잤어요. 뭐 현관등 켜진 게 뭐 대수야. 우리 집도 옛날에 고장나서 켜졌어 이러면서. 근데 뭐 조금 더 잤는데 뭐 얼만큼 잤는지도 모르겠어. 바로 자고 난 지도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욕실 쪽에 제가 폼 클렌징이랑 뭐 이런 필요한 로션들을 이렇게 놨었거든요. 아침에 쓰려고. 근데 그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 통들이 통통 통통통통통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길래 거기서 또 한 번 더 깼어요. 욕실에 왜 떨어지지? 내가 좀 잘못 놨나? 왜 떨어지지 저게? 근데 그때부터 뭔가 좀 기분이 싸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11시? 밖에 안 된 거예요. 5시부터 자서 난 6시간을 충분히 자긴 했지만 11시밖에 안 됐어. 근데 11시밖에 안 됐는데 떨어지니까 놀래서 깨기는 했는데 더 자야 되잖아. 어쨌든 나는 새벽 5시까지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못해도 4시엔 일어났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무섭지만 또 그 당시에 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뭐 누구한테 전화할 거야 그 밤에.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러고 핸드폰을 조금 더 하다가 무서워서 그냥 좀 다른 거 하고 깨어있는 친구한테 카톡도 좀 하고 근데 무섭다고는 굳이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막 다른 얘기하고 너무 힘들다 뭐 이제 자야지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다시 잤어요. 다시 자는데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시 자는데 현관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막 웅성웅성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 제가 또 깼어요. 근데 진짜 그때는 이제 좀 짜증이 나는 거야. 무섭기도 한데 막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니까 무서운데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같이 온 조리사 실장 오빠가 내 방 밖에서 통화를 하나? 뭐 새벽에 담배 피러 나와가지고 통화를 하나 싶었어. 그래서 저 새끼는 왜 내 방문 앞에서 저렇게 통화를 하지? 뭐야? 이런 생각이 짜증이 갑자기 들더라고. 내가 그때까지는 귀신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이게 통화 내용이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소리는 크게 들리는데, 그러니까 뭔가 남자 목소리이고 현관 앞에 누군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내용이 이해가 가야 되잖아. 무슨 알아듣는 단어라도 하나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진짜 뭐 이런 소리인데 그게 대화 내용이라고는 절대 모르겠고 소리가 작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부터 소름이 진짜 겁나 돋더라고요. 이건 진짜 뭐가 있다. 이건 진짜 뭐가 있다. 진짜 뭐냐 막 이러면서 근데 심지어 가위에 눌려가지고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야. 핸드폰을 보고 싶고 일어나고 싶은데 안 움직여지고 밖에 남자 목소리는 들리고 그래서 미치겠대요. 그래서 혼자 계속 주문을 외웠죠. 그냥 저거는 그 조리사 오빠다. 그 조리사 오빠가 지금 담배 피러 가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통화를 하는 거다 이러는데 뭔가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머리로는 아니 저거 사람 아니야. 저거 그 오빠 아니야.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위에 계속 눌리는데 이제 가위에 눌렸으니까 눈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가위 눌려보신 분 알겠지만 근데 개소름 돋는 게 제가 이제 창가를 보고 자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창가의 그 책상 왼쪽에 제가 캐리어를 이렇게 쭉 밀어놨었는데 캐리어가 벽에서 좀 떨어져 있고 그 벽이 이만큼 열려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고 왼쪽에 이제 모서리에 캐리어를 뒀는데 그 캐리어 벽 쪽이 이만큼 열려 있는 거야. 진짜 딱 나를 누군가 이렇게 앉아서 나를 볼 수 있을 만큼 이만큼 소름 돋아.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벽이 아니라 이렇게 붙박이장이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장롱같이. 근데 난 몰랐던 거야. 내가 그거를 자세히 보지 않았던 거야. 근데 원래는 열려있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근데 캐리어가 그 옆으로 조금 기울어져서 벽에 분명히 붙여놨는데 움직여 있고 붙박이장이 이만큼 열려 있는 거예요. 딱 내가 누워있는 위치에 나를 볼 수 있을 만큼.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진짜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진짜 막 식은땀은 줄줄 흐르고 창밖에 달빛은 또 얼마나 환하던지 그 상황이 보이니까 이 가위에 무조건 깨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깨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고 기억도 사실 지금 너무 끔찍해서 너무 놀라서 그런지 기억도 안 나고 제가 일어나기 전에 진짜 가위를 깨기 전에 현관등이 또 켜졌어. 그 현관에 있던 등이 주간등이 탕 켜져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제 미친 듯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든 일어나서 유니폼만 싹 챙겨가지고 달려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1층 식당에 그냥 도착을 해요. 그래서 그냥 문 열고 들어가요. 진짜 막 너무 식은땀이 흘리니까 근데 다행히도 이제 새벽 4시, 5시부터 조식이 시작이지만 이제 2, 3시부터 아침 준비를 하시는 조리실장님들이랑 이제 선임 영양사님들이 엄청 일찍 출근을 한 거야. 이게 여러분들 연수생들이 체육 선수들이었거든요. 양이 많아 먹는 양이. 그래서 다행인 거야. 엄청 일찍 준비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막 완전 식은땀 흘리면서 들어가니까 뭐 윤땡아 너 왜 그래? 너 되게 아침 일찍 뭐 출근한다? 군기가 바짝 들었네? 이러는데 막 내가 이 귀신을 봤다고 얘기도 못 하겠고 그래서 네. 너무 출근하고 싶어가지고 걱정돼서요. 아침에 어제 일찍 자가지고 이러면서 혼자 그냥 막 식은땀 흘리면서 진짜 다행이다. 진짜 어른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뭐 이 생각을 하면서 화장실에서 유니폼을 갈아입고 아침 배식을 하고 정신없이 이제 배식을 하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완전 넋나가서 오게 아침밥을 먹는데 어제 저를 인도해 주셨던 관리자 아저씨가 건물 관리사 아저씨? 소장님? 하여튼 뭐 그분이 이제 맞은편에서 밥을 드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제 잘 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러니까 그 아저씨가 창문은 안 봤지? 그래서 어떤 창문이요? 그 통창이요? 그랬더니 왜요? 내가 막 이러니까 아저씨 그러는 거야. 청소부 아줌마들이 그 구건물 가끔 이제 저처럼 뭐 지워놓으시거나 뭐 날씨가 안 좋으면 그 건물 연수원 관리자분들이 쓰신대요, 직원분들이. 근데 이제 청소하러 가면은 저녁에 청소를 하거나 뭐 새벽에 청소를 하러 가면 너무 놀라서 나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다고. 네? 이러니까 그 창문에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손바닥 자국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건물 높이가 절대 그런 높이가 아니고 누가 어떤 미친놈이 가가지고 자면서 손바닥을 거기 찍겠어요. 근데 청소하러 갈 때마다 그게 찍혀 있는 방이 있고 그리고 가서 자면은 가위에 꼭 눌리고 이런 방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방이 생각해보니까 애기영 여사님 방이었다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졸라 웃기지 않아요? 그런 방을 어떻게 애들을 재울 생각을 해? 근데 이제 말하시는 게 늘 쓰던 방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영양사가 3명 올 줄 알고 뭐 이제 다 같이 자면 괜찮을 줄 알고 그 방을 뒀는데 이제 저 혼자 오게 된 거고 그리고 뭐 그냥 별 생각이 없었대요. 그냥 좀 그런 기가 약해서 그러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별일 없겠지. 그 아저씨도 뭐 귀신이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저를 넣어드렸던 건데 이제 저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아, 뭐가 있나 싶어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진짜 실제로 뭐가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냥 당황해서 아 그냥 뭐 저도 기가 좀 약했나 봐요 막 이러는데 이제 옆에서 밥 먹고 있는 인턴 오빠한테 오빠 혹시 어제 담배 피러 내 방 앞에 왔었냐고 왜 이렇게 통화를 새벽에 하냐고 이랬더니 오빠가 그러는 거야 어? 나 너랑 층수가 달라 나는 8층에서 잤는데? 8층? 나 너 어디서 잤는지도 몰랐어 이러는 거야. 그 관리사 아저씨도 일부러 저랑 물론 그 오빠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남녀가 어디 방에서 혼자 따로 자고 뭐 어디서 자는지 알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 오빠한테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방 소개해줄 때도 그 오빠는 일을 마저 하느냐고 저 먼저 가서 들어갔었거든요. 그럼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던 거야? 그 건물에 나랑 그 오빠밖에 안 잤다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그날 1박 2일의 일을 다 치고 이제 집 오는 길에 그 다른 인턴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이제 저 뒤에 올 2명의 친구들이 있으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 친구들이 저랑 같이 와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안 왔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차마 이 방에 뭐가 있다고는 얘기를 못하고 그냥 일이 힘들다. 뭐 만약에 지영이랑 뭐 민수 뭐 슬기 이렇게 온다고 하면 다 같이 와서 잘 자라 뭐 술 있으면 술 먹고 자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돌려서 말을 했는데 그 친구랑 이제 연락을 끝내고 집 가는 길에 저가 오기 전에 이제 이 방에 묵었던 친구한테 연락이 와 인턴 친구한테. 근데 그 친구는 원래 혼자 여기서 지내기로 했던 친구고, 그 친구가 이제 자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방을 이용했던 건데, 그 친구가 전화를 와서 그러는 거야. 윤땡아, 너 잘 잤어? 일은 괜찮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 친구가 장미면, 야, 장미야, 나 진짜 너무 무서웠어. 나 거기서 가위 눌리고, 이상한 꿈 꿨잖아. 막, 그리고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형광등도 반짝거렸어. 이러는데, 장미가 그러는 거야. 야, 윤땡아, 사실 나도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 오기 전에 나도 거기서 잤는데 너무 무서웠다는 거야. 그 친구가 교회를 엄청 독실하게 믿는 친구인데, 저랑 똑같은 일을 겪었고, 형광등에서 반짝거린다거나, 뭐, 샴푸나 뭐 이런 게 떨어진다거나, 무슨 밖에서 누가 웅얼웅얼 소리를 계속 낸다거나, 그래서 그거를 겪어가지고, 주기도문? 뭐, 기도문을 외웠대요. 근데 그 남자 목소리로 기도를 거꾸로 따라했다는 거야.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뛰쳐서 나와서 새벽에 또 일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차에서 잤나? 그 친구는 차가 있어가지고 차에서 잤다 그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가 이제 다음날 근데 혼자 오게 된 상황을 들어가지고 차마 얘기를 못했대요. 무서워서 잠을 못 잘까봐. 근데 이제 잤다고 하니까 다음날 돼서 걱정돼서 전화를 해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건 뭐가 있는 것 같긴 하다. 이게 나만 겪은 일이 아니면 일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그 다음날 온 친구들은 뭐 2~3명씩 자서 그런 일을 안 겪은 것 같은데 별다른 얘기는 없었는데, 저랑 그 장미라고 칭한 그 친구 일,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청소부, 그리고 관리자 아저씨가 다시 물어볼 정도의 그런 빈도가 있는 숙소라면 뭐가 있는 숙소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다들 그런 괴담 있잖아요, 여러분. 뭐 그 묘터가 원래 뭐 공동묘지였다, 뭐 전쟁이 일어났는데 되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 묘지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되게 유골이 많이 발견됐다. 그 터도 약간 그런 얘기가 있는 터가 있는 연수원이기는 한데, 그냥 뭐 저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진짜 귀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마냥 했었는데, 제가 이런 일을 한 번 겪고 나니까 어쩌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좀 기가 안 맞는, 그러니까 굳이 귀신이라고 칭하긴 뭐하지만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사람이 좀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한테는 기가 좀 맞지 않는 그런 장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 얘기는 엄청 오래전으로 가야 돼요. 제가 무려 고3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고3 때부터 20대 중반까지 좀 쭈루룩 뭔가 이어지는 얘기라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거 고3이니까 19살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 얘기거든요. 제가 31살이라는 게 저는 더 놀랍고 공포스러운데 어쨌든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제가 19살 때 여러분 제가 기가 사실 엄청 약한 편이에요. 생긴 거는 좀 싸가지가 없게 생기고 못되게 생겼다는 소리는 많이 듣는데 기가 엄청 약합니다. 마음도 되게 여리고요. 그래서 뭔가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이 좀 안 풀리고 공부가 너무 힘들 때 저는 무조건 가위에 눌렸거든요. 그래서 고3 때도 제가 가위 눌려서 막 진짜 다다다 뛰어가서 엄마 아빠 옆에서 잔 적도 되게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부모님도 그냥 늘 있는 일이니까 아 얘가 또 가위 눌렸구나 이러고 그냥 같이 재울 정도로 그 정도로 가위 잘 눌리는 아이였는데 이거는 보통 가위 눌리면 그냥 무섭고 몸이 안 움직이고 식은땀 흘리고 약간 요 정도에서 그쳐야 되는데 어느 날은 이제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았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이 복도식 아파트였고 저희 집이 복도식에서 맨 끝 토수여서 사시문이 따로 있고 현관문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시문을 통과해야 현관문에 이제 딸해서 문을 열면 저희가 집인데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현관문 밖에 있는 사시문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진 첨부드릴게요. 겉에 이렇게 철로 테두리가 이렇게 있고 안에 반투명 유리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있는지 뭐 어떤 사람 몇 명이 서 있는지까지 형태가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제가 꿈속에서 현관문 바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관문이 고장이 나서 집을 뭔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게 사시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저 혼자 있는 상태였고 제가 이제 현관문이 고장났으니까 뭔가 좀 사시문은 유리로 돼 있으니까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좀 무서워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꿈속에서. 근데 사시문에 누가 이렇게 검정색 형태의 머리가 긴 듯한 느낌의 여자분이 엄청 키 큰 여자분이 이렇게 서 있는 게 보이고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벨을 안 누르시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그냥 딱 봐도 너무 무서운 존재인 거야.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현관문이 고장났으니까 안 닫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자 여기 들어오면 어떡하지?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이러면서 이제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제 방 쪽으로 숨어 있었어요. 근데 제 방이 이제 문 열고 나오면 부엌이 바로 보이는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방에 이렇게 숨어서 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사시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시문이 철로 돼 있고 되게 오래된 아파트였다 보니까 되게 끼익 이러면서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숨어 있는데 끼익 하면서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머리가 진짜 허리까지 길고 막 눈은 엄청 패여 있고 하얗고 입은 엄청 크고 검정색 그 원피스 같은 걸 입은 여자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꿈속에서. 일단 우리 집에 누군가가 들어온 것도 무서운데 사람 형태가 아닌 듯한 모습의 여자가 지금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들어오더니 뭐 제 쪽은 쳐다도 안 보고 뭔가 검정 비닐봉지를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들어오더니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문을 이렇게 보면서 뭐 하는 거지? 이랬는데 검정색 비닐봉지에서 어떤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만한 애기 머리가. 바가지 머리에 약간 그 주온 보신 분 알겠지만 되게 토시오 같은 애기 머리가 이렇게 나오더니 그걸 가스레인지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인덕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옛날 아파트 살았고 그 당시엔 인덕션도 없을 때니까 진짜 가스레인지에 애기 머리를 이렇게 올리더니 막 불을 붙이는 거야. 타닥타닥타닥 이러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이게 뭔 일이야. 그래서 꿈속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막 이랬더니 우리 애기 선도제 집에 줘야 돼. 우리 애기 보내줘야 돼. 막 이러더니 진짜 가스불을 켜는 거야. 아 진짜 그러더니 애기 머리가 진짜 슬슬슬슬 타는 거야. 너무 잔인한데. 근데 여기서부터 막 검정색으로 그르기 시작하더니 머리카락이 불이 제일 빨리 붙잖아요. 그래서 막 타 그게 막. 그래서 제가 막 뭐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내가 막 갔더니 갑자기 그 애기
머리가 이렇게 타고 있다 갑자기 대를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도 같이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같이 이러다가 이제 깼거든요. 근데 이제 그 꿈이 저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깨고 나서 방문 밖을 못 나가겠는 거예요. 방문을 나가면 바로 부엌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소름 끼쳐 있고 가위를 정말 더러운 꿈을 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또 하루가 흘러갔죠.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한 달 뒤? 한 달도 안 됐을 때예요. 제가 잠을 그땐 이렇게 하고 잤어요. 이렇게 하고 잤는데 그 바닥에서 잤거든요. 이제 좀 쌀쌀해서 바닥에 보일러 틀면 따뜻하니까 바닥에서 이불 깔고 자는데 손에 뭔가 스르륵 칼 손잡이가 들어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보지 않아도 이거는 식칼 손잡이야. 그래서 내가 또 뭔가 가위에 눌리려나 보다. 좀 또 몸이 굳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눈을 뜨지 말아야지. 이번 가위는 눈 뜨지 말아야지 이러는데 눈이 갑자기 자동으로 팍 떠지는 거야. 근데 약 한 달 전에 봤던 그 귀신 같이 생긴 그 미친 여자가 내 방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더니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제 발부터 머리막까지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웃으면서 이러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얘기하기 싫어.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게 왜 그때 그 여자가 다시 여기 들어와 있지? 이거 가위 맞나? 현실인가? 막 진짜 구분도 안 가고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고 그 여자랑 눈 마주칠까 봐 너무 무서워 눈 감고 싶은데 눈도 안 감기고 그 여자가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걸 진짜 쳐다봤어요. 이게 10분이든지 20분이든지도 모르겠고 손에 식칼은 왜 쥐어져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제가 막 가위 어떻게든 깨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근데 그 당시 저희 엄마가 거실에서 TV 홈쇼핑의 새벽 이런 거 잘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엄마가 분명히 있을 줄 알고 거실로 뛰어나갔는데 엄마가 이불을 피고 왜 나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막 이렇게 파고들면서 엄마 나 가위 눌려가지고 너무 무서웠어. 진짜 너무 무서웠어. 이러고 이제 엄마 품에 이렇게 껴들어서 자는데 엄마가 이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주는데 갑자기 무서웠어. 이러는 거야. 저희 엄마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저희 엄마 되게 온화하고 좀 되게 다정한 목소리인데 여자 목소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엄마를 품속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 여잔 거야. 우리 애기 무서웠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가위를 깬 줄 알았는데 가위 깬 게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제가 막 이러다 깼거든요. 저희 엄마가 막 윤땡아 일어나 왜 그래 이러고 앞에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가위인가 이게 현실인가 이러서 엄마 맞냐고 막 이럴 정도로 경기를 일으켰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안 가위에 눌렸는데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몸이 좀 안 움직여지고 그냥 밖에 바람 소리가 좀 크게 들리고 식은땀 나는 약간 그 정도 좀 불편하다 이 정도의 가위만 눌렸는데 이제 제가 수능이 다 끝나고 한참 뒤에 이제 연수원 일도 쭉 끝나고 제가 26살, 7살에 자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취를 하면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부모님 밑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막 엄청 신나게 자취 라이프를 즐겼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 첫 자취를 원룸에서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제가 자취를 하니까 빌라에서 자취를 했는데 현관 도어락을 설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어락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띠띠띠띠 띠리리 하고 열리는 그 도어락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전하게 자취를 너무 뷰티풀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데 자취 시작한 지 한 달도 얼마 안 돼서 제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목욕을 이제 저는 씻는 거 매일 자기 전에 씻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부모님이 없으니까 엄청 늦게까지 불금을 보내고 이제 막 목욕을 하는데 갑자기 띠띠띠 띠리리 이렇게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거든요. 그때 되게 불금 늦게 보내서 12시? 약간 요 정도 됐을 텐데. 그래서 저는, 뭐지? 내가 지금 화장실에 있으니까 옆집 사람이 왔나? 옆집 사람이 이제 귀가 있나? 옆집 도어락 소리도 잘 들리니까, 빌라라서. 근데 좀 소름 끼치는 거야. 뭐지? 막 이러는데, 그냥 계속 머리를 감았거든요. 뭐야? 이러면서 머리를 감는데, 갑자기 화장실 문 손잡이가 탁탁탁 열리는 거야.
그래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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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제가 이제 너무 놀라갖고 화장실 문 손잡이 딱 잡았는데 진짜 엄청난 힘으로 막 이게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뭐야 이랬는데 다시 그 여자가 그 가위 눌렸던 그 여자가 그 여자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문 화장실 문틈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비어잡고 막 화장실로 들어오더라고요. 아가 어디 갔었어? 아가 어디 갔어? 막 이러면서 거기 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꿈이었습니다. 네, 가위였고요. 제가 그날 이제 불금 즐기고 술을 잘 못하는데 술 취해서 들어와서 꿈을 꾼 거였어요. 아, 근데 그 여자가 진짜 그 자취할 때도 그러고 오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그 꿈 꾸고 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또 한 일주일 그냥 또 묵었거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여자는 대체 뭐였을까? 아, 물론 그 뒤로 다시 그 여자가 나타나거나 뭐 이러진 않았는데, 이제 뭐 자기 애기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제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그런진 몰라도, 아, 뭐 그 뒤로는 안 나타났지만, 뭐 그렇게 계속 한 연속 3번으로 띄엄띄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근데 빌라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다시 빌라에서 겪었던 이건 진짜 실화로 엄청 큰일 날 뻔한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음 썰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요번에 가위 눌린 썰은 요게 이제 끝입니다. 아, 근데 이게 되게 짧은데 너무 무섭다. 얘기하면서 소름 끼쳐. 아무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 잘하는 게 또 이렇게 심야 썰을 풀어드리는 거라고 하니까 제가 매주 목요일 고정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이게 심야계 담으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놀러와 주실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공포썰은 여기가 끝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연은 제가 자주 다니는 미용실의 담당 미용사 언니에 대한 사연입니다. 미용사 언니 이름을 저는 다다씨라고 칭하겠습니다. 다다씨가 20대 초반에 이제 막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취직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 아, 역시 내가 어떤 거를 배우고 어떤 거에 대한 이력을 한 줄 남기려면 무조건 서울이지. 이러고 원래 천안분이신데 서울로 무작정 짐을 싸서 서울로 향하셨다고 해요. 서울의 유명한 곳 미용실에 수소문해서 들어가려고 했지만 워낙 경쟁률도 빡세고, 그리고 이제 막 자격증을 딴 지방에서 온 인턴을 받아줄 미용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서울 강북역의 주택가에 어떤 뭐 오래된 미용실, 근데 좀 입지가 좋은 그런 미용실에 정말 운 좋게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미용실이 일단 되게 뭐 오래된 한 10년 이상 된 건물이었지만 원장님도 일단 사람이 너무 좋았고요. 단골 고객님도 많고, 그리고 일단 시설도 리모델링을 해서 되게 깔끔한 미용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 나는 정말 너무 행운이다. 이렇게 좋은 원장님을 만나서 이런 좋은 여건에서 어쨌든 이런 탄탄한 입지가 굳어진 미용실에 일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운이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좁고 좁은 허름한 원룸에서 생활을 했지만 직장을 되게 행복한 마음으로 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든 미용사님들이 다 한 번씩은 겪으셨듯이 오전이랑 그 영업시간 내내는 뒤에서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어시를 하는데 이제 보조 역할을 해주시잖아요. 머리를 감겨드린다거나 머리를 말리고 간단한 펌즈를 갖다 드린다거나 이런 일들을 이제 하다가 이제 영업시간이 끝난 저녁 9시 이후에는 이제 본인들 연습시간이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좋은 원장님도 만나고 좋은 선배님들도 만나서 머리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야근을 하면서까지 같이 알려주시고, 원장님도 이렇게 가게 운영하면서 있었던 일들, 뭐 꿀팁 약간 이런 것들을 되게 딸같이 잘 알려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항상 마무리를 하고 마감이 끝나면 커트 연습을 하거나 염색 연습을 데모 마네킹에다 두고 하고는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날도 이제 열심히 마감을 하고 디자이너 선생님들 보내고 원장님께 이제 마지막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고 마네킹에 오늘 커트 연습을 좀 더 하다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상태였대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다다, 요즘 너무 열심히 하네. 너무 기특하다. 그래, 내가 마네킹 몇 개 더 사놨거든. 그러니까 내가 오전에 얘기했던 거, 그거 한 번 더 코팅 연습을 해봐. 이렇게 하고, 그날 이렇게 딱 퇴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다 씨도, 아, 너무 감사하다. 그거 뭐, 데모 원래 내가 사서 연습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이제 뒤에 막 정리를 하고, 염색약 정리하고, 선생님들 썼던 거 뭐, 이렇게 소독제도 뿌려놓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마무리 마감 작업을 하고, 다다 씨가 다다 씨 연습 자리에 딱 섰는데, 어? 이거 원장님이 새로 서주셨다던 데모 모델인가?
하는 그 데모 마네킹이 이렇게 다다씨 자리에 있더래요. 근데 이 데모 마네킹이 어찌나 질이 좋던지 진짜 사람 머리같이 부드럽고, 그리고 심지어 원래 보통은 눈이랑 눈썹, 얼굴에 대한 표현이 그냥 잉크로 간단하게 그려진 그런 형태였는데, 이 데모 마네킹은 눈썹도 털이 나 있고 눈썹 그 눈 모양 자체도 그려진 게 아니라 속눈썹이 털이 이렇게 다 눈이 진짜 사람이 눈 감고 있는 듯한 데모 마네킹이었대요. 다른 데는 불 다 꺼지고 이제 다다씨 있는 자리에 불 켜놓고 혼자 그 매장에 있으니까 좀 오히려 너무 사람 같아서 서늘할 정도의 마네킹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장님이 되게 나를 아껴주셨나, 되게 좋은 마네킹을 사주셨다, 이거 메이크업 전용 그런 연습하는 마네킹이 아닌가? 왜 이렇게 리얼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마네킹을 만지는데 머릿결이 정말 사람같이 너무 좋고,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그래서 그런지 좋은 마네킹이고 원장님이 나를 위해서 사준, 되게 돈을 들여 투자해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서움도 잠시고, 머리 커트 연습을 진짜 너무 열심히 했고요. 디자인도 되게 생각보다 더 잘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마네킹 연습이 끝나고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원장님 저 그 새로 사주신 데모 마네킹이 너무 좋다. 어쩜 질이 그렇게 좋냐. 너무 실감이 나요, 원장님. 그 얼굴 진짜 사람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원장님이 그래? 나 그냥 평상시대로 애들 쓰는 것처럼 사줬는데? 그래, 네가 마음에 들어한다니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다다씨가 원장님 근데 그거 제자리에 안 놔주셔도 돼요. 제가 그냥 다른 거 정리하고 데모 마네킹 제가 가져와서 쓸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응? 무슨 소리야? 나 마네킹 다다씨 자리 놓은 적 없는데? 나는 저쪽에 그냥 쌓아놨다고만 얘기했지. 다다씨 자리에 뭐가 많아서 나는 굳이 갖다 놓지 않았어. 그거 다다씨 나중에 물건 찾기 힘들까 봐. 이렇게 얘기를 하신더래요. 그래서 응? 그러면 어제 그 마네킹 원장님이 갖다 놓으신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러면 다른 쌤이 내 거 자리에 물건 치워주시면서 갖다 올려놔 주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날도 이제 다른 선생님들 다 퇴근하고 이제 다시 다다씨의 자리로 이제 커트 연습을 하려고 딱 가는데 맞다, 마네킹 챙겨와야지 이러고 이제 마네킹을 그 전날 뒀던 데 다시 갑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마네킹 어제 갖다 놨던 자리에 데모 마네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네킹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다다씨 자리로 이렇게 갔더니 다다씨 자리에 그 마네킹이 이렇게 있더래요. 어제랑 똑같은 그 상태로 눈을 감고 이렇게 있는데 순간 소름이 돋더래요. 뭐지? 나 아까 선생님들 그냥 급하게 나가셨고 원장님은 오늘 낮에 약속 있다고 하고 나가시고 또 안 들어오셨는데 그럼 이거 누가 내 자리에 놓은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더래요. 그래도 어찌됐든 뭐 이걸로 오늘은 염색 연습을 하는 날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마네킹의 머리를 딱 만졌는데, 아니 샴푸 연습도 안 했고 물 한 번 뿌린 적이 없는데 그 데모 마네킹의 머리카락이 살짝 촉촉하게 젖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서 머리카락이 왜 젖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해서 손을 딱 봤는데 여기 손에 되게 옅은 검붉은색의 물이 묻어나더래요. 마치 핏물을 섞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뭐야 이거 뭐 염색약이 묻었나? 이 생각을 하면서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귀에서 오늘 내 머리 자르게? 이런 말소리가 갑자기 들리더래요. 그래서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서 주변을 봤는데 아무도 없고 갑자기 불이 현관들이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하더래요. 그러고 마네킹을 다시 쳐다봤는데 마네킹 원래 눈이 감고 있었잖아요. 근데 마네킹 눈이 반쯤 떠져 있는 상태로 동공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상태로 막 진짜 소리 지르면서 다다씨가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다음날 다다씨가 출근을 해서 원장님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원장님 진짜 요번에 너무 진짜 죄송하지만 혹시 CCTV 돌려볼 수 있겠냐고. 자기가 어젯밤에 너무 무서운 일을 겪었다. 그 사주신 마네킹 그 데모 마네킹 인형이 너무 소름 끼친다. 뭐가 있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원장님께서 그래 한번 보자 이러고 봤는데 진짜 이상한 게 그 데모 마네킹은 다다씨가 갖다 놨고요.
그래서 약간 멍하게 혼자 가게 정리하는 것까지는 마감은 괜찮았는데 이제 선생님들 인사하고 나가고 다다씨가 갑자기 혼자 이렇게 우뚝 서 있다가 이렇게 진짜 갑자기 아무 고민도 없이 그 창고에 가서 그 마네킹을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 놓고 다시 휴게실 있는 데로 다시 걸어가더래요. 근데 다다씨 기억에는 대충 빗자루를 정리하고 화장실을 갔다가 휴게실에 뭐 가지러 갈 게 있어서 이제 갔던 거 거기서부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다다씨가 가지고 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고 다다씨가 거기 자리에 놓고 다시 휴게실로 가는 모습이 이제 CCTV로 본 거예요. 다다씨가 너무 이상한 거죠. 나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내가 저걸 갖다 놨고 그리고 심지어 다다씨가 기억하는 마네킹이 막 눈이 깜빡거리고 이런 시점엔 그냥 다다씨가 열심히 혼자 웃으면서 마네킹을 계속 이러면서 봐요. 그러면서 보다가 그냥 혼자 갑자기 이렇게 정신 차리더니 이러면서 나가는 장면. 그런 거밖에 안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다씨가 설명한 다다씨가 기억하는 그런 모든 장면이랑 완전 반대인 거죠. 그냥 혼자 다다씨가 모델을 갖다 놓고 그 마네킹 모델을 혼자 막 이렇게 신나게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혼자 보면서 웃다가 갑자기 우뚝 섰다가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이 봤을 때는 다다씨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다다야 너가 요새 좀 피곤하고 혹시 이런 모델링 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좀 강박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너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나는 좀 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상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다다 씨는 그게 너무 소름 끼치고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자기의 잘못이기보다는 진짜 뭘 씌인 것 같더래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저 아무래도 남아서 모델 연습하는 거를 그럼 좀 멈춰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일단 뒷정리하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퇴근하라고 원장님 말씀대로 좀 부담을 내려놓고 모델링 남아서 하는 걸 좀 멈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한 달이 지나고 이제 다시 잊혀질 때쯤 다다 씨가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이제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고, 잠도 요새 잘 자고, 이제는 코트 연습도, 염색 연습도 남아서 좀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이제 제가 다시 연습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대신 그 새로 사주신 마네킹 그거는 좀 소름 끼쳐서 못 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그래 내가 안 그래도 너가 그거 너무 소름 끼쳐하고 나도 좀 찝찝해서 그거 갖다 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거 쓸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다씨가 좋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날 이제 처음으로 다 마감하고 선생님들이 막 뒷정리도 다 도와주고 오늘은 늦게까지 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하던 거 하다가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들 퇴근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다 씨도 이제 원래 옛날에 쓰던 선생님들이 쓰던 그런 마네킹을 가지고 이제 그 자리로 가서 연습을 이제 하는데 그날 갑자기 또 형광등 불빛이 뭔가 좀 어두워지는 것 같고 뭔가 등이 서늘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괜히 그날이 생각이 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겁을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염색 연습을 하고 이제 연습을 다시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샴푸하는 공간 샴푸대 있는 데서 갑자기 탱탱 하더니 물이 슉 하고 틀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야 수도관이 터졌나? 아니면 샴푸 놨던 게 떨어졌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다씨가 그 잠시 하던 걸 멈추고 샴푸대로 갑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다시 그 마네킹 버렸다고 원장님이 얘기한 그 마네킹 인형이 샴푸대에 이렇게 담궈져 있더래요. 진짜 물이 한가득 받아져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하고 너무 무섭고 너무 소름 끼치더래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솜부테를 일단 뒤춤 하면서 뛰쳐나와서 다시 자기 공간에서 이제 가방을 챙겨가지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오늘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다씨 자리를 이제 가려고 딱 쳐다봤는데 다다씨 자리에 어떤 미용실 가운을 입은 머리가 얼룩덜룩하게 탈색모를 한 어떤 여자분이 다다씨 자리에서 미친 듯이 커트 연습을 하고 있더래요. 그 모델링에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뭐 이러면서 그래서 다다씨가 너무 놀라서 저 사람은 또 누구야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소름도 끼치고 이건 우리 선생님도 아닌 것 같고 또 뭔가 내가 씌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것도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나 지금 귀신이 쓰였나 보다 이 생각을 하면서 다시 눈을 깜빡 떴는데 그 여자가 없더래요. 아무것도 없고 마네킹만 있었고
다다씨가 이제 내가 진짜 안 되겠다. 내가 진짜 오늘도 피곤하거나 이거는 귀신에 쓰인 거거나 이 자리를 너무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가방을 챙겨서 딱 나오는데 갑자기 귀에서 그 머리 내가 자른다고 했잖아. 그 머리 내가 자른다고 했잖아. 그 머리 내가 자른다고 했잖아. 이렇게 누가 귀에서 계속 외치더래요. 그날 완전 미친 듯이 혼이 빠져라 나왔고 이제 다음날 원장님한테 죄송한데 출근을 못할 것 같다. 저 너무 죄송하다. 얘기를 하고 사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이 요번에는 뭐 CCTV를 돌려봤다. 네가 잘못했다더라. 네가 이상하다더라. 이런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다다씨 의견을 존중하고 다다씨가 무엇을 받든 어떤 걸 겪었든 어찌됐든 그건 되게 너무 미안하다. 다다씨 되게 재능 있는 사람이고 어디 가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응원하고 다음에 밥 한 끼 같이 하자 이렇게 하고 그러고 보내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장님도 분명히 뭔가 다다씨가 좀 억지를 부린다 했었으면 혼을 내키거나 되게 부당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을 텐데 다다씨가 이런 얘기를 쭉 하는 동안 한없이 배려해 주셨고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진짜 군말 없이 그냥 퇴사 처리를 흔쾌히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달래주시면서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도 뭔가 알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다다씨가 생각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전해 들어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 자리가 원래 뭐 옛날부터 있는 족족 좀 상호가 변경되고 망하는 자리였는데 그 미용실 제일 오래됐대요. 근데 어떤 귀신을 모셔서 뭐 그 자리가 잘 되는 거다. 뭐 되게 악기나 귀신 그런 거를 모시는 그런 무당이랑 같이 거래를 해서 뭐가 잘 되는 거다. 구슬한 거다. 뭐 이런 되게 안 좋은 소문이 있는 그런 미용실이었다고 해요. 뭐 자세한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미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이게 자기가 정말 그때 피곤하고 스트레스고 한 번 좀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더 그랬던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자리에 뭔가 그런 악기 같은 게 이제 지방령으로 있어서 그렇게 뭔가 안 좋았던 일이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인생 살면서 되게 다양한 일이 많았지만 인턴 때 겪었던 가장 최악의 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 머리 하면서 들었는데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게 미용실이고 저도 이 미용실 풍경을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다다씨가 막 그렇게 얘기를 막 해주는데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라고. 근데 본인이 원래도 좀 목류병기가 있고 꿈을 되게 꾸면은 허공에다 막 발길질하고 막 손찌검하고 뭐 이럴 정도로 목류병 증세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때 피곤해서 뭐 처음 있었던 일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있었던 일은 도저히 자기도 설명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퇴사를 했고 일단 원장님도 흔쾌히 보내주신 건에 대해서는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정말 너무 무서운 이야기였고요. 이게 미용실이라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좀 미용실이라 조금 더 소름 끼치고 이게 머리카락이라는 게 사실 되게 신체 일부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주술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소름이 끼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 언니가 이번 여름 휴가를 부산으로 가게 되었대요. 근데 이 여름 휴가에 연차가 별로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당일날까지 금요일 당일날까지 근무를 하고 저녁 밤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가서 신나게 밤새도록 놀다가 일요일날 다시 돌아오는 그런 휴가로 계획을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여름 휴가는 어떻게든 내가 알차게 불금을 보내면서 부산을 불태워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랑 밤 10시 반 기차를 타고 부산을 향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부산에 도착을 해서 막 수변공원도 가고 광안리 해변도 가고 이제 막 친구분이랑 엄청 재밌게 놀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언니면 이제 30대이잖아요. 그래서 20대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광란의 밤을 보내지 못해요. 이제는 옛날이랑 달라서 20대 때는 야 우리 밤 10시에 만나 이러면 좋아 이러는데 30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직장인 7년 차 넘어가기 시작하면 야 밤 10시에 만나 이러면 밤 10시? 밤 10시 얘기하는 거지? 아침 10시 아니고?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그런 나이가 되거든요. 체력적으로 더군다나 일하고 가면 그렇게까지 밤새도록 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언니도 본인의 생각보다 그 친구분이랑 체력이 일찍 소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MP가 빨리 단 거죠. 그래서
원래 그때는 그냥 밤새도록 놀고 아침에 뭐 국밥 먹고 너무 정 힘들면 찜질방에서 가서 친구랑 밤을 새서 자고 다음날 다시 정비해서 나와서 노는 그런 루틴으로 짰는데 너무 피곤해서 2, 3시쯤 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친구랑 어떻게 하지? 야, 너무 피곤한데. 야, 이거 술도 못 마시겠고 이거 지금 술 마시면 딱 그냥 누구한테 엎혀 들어가기 딱 좋다. 이건 우리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디 가서 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자자니 좀 걱정이 돼서 둘 다 술도 먹었겠다. 괜히 좀 찜질방에서 이상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까봐 이제 급하게 숙소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한창 이제 여름 휴가 성수기다 보니까 숙소가 다 마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니 친구랑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꼭 어디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무슨 골목에 엄청 허름한 호텔이 하나 있더래요. 근데 약간 이게 영업중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되게 안 좋은 엄청 꾸진 그런 호텔이 있더래요. 그래서 야, 여기 급하니까 일단 여기라도 가볼까? 왠지 이렇게 안 좋은 호텔은 사람도 안 들어올 것 같아. 여기는 안 차 있을 것 같아, 예약이. 그런 말을 하면서 친구랑 이제 그 호텔을 들어갔는데 그 호텔이 무인 호텔인 거예요. 근데 예상대로 진짜 너무너무 옛날 호텔 느낌이었고 지어진 지도 엄청 오래된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막 모텔이나 호텔 되게 관리 안 된 데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 나고 어두컴컴하고 약간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입구서부터 딱 들어가는데 곰팡이 냄새나 이런 게 너무 심하게 나서 친구랑 야, 여긴 100% 사람 없다 이 생각으로 일단 4시간만 자고 바로 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체크인을 키오스크가 있었도 심지어 신기하게 하여튼 키오스크로 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때가 몇 호였다고 했더라? 한 305호인가 308호인가 하여튼 그런 방이 이제 3층에 배정을 해서 이제 갔는데 친구랑 이제 막 누가 먼저 씻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언니가 먼저 씻게 되었대요. 그래서 야, 친구한테 야, 너 어차피 이제 그냥 마무리하기 좀 그러니까 맥주 한 잔씩 하고 자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친구가 그럼 너 씻고 있는 동안 내가 편의점을 다녀올게 하고서 이제 편의점에 나가고 언니가 이제 혼자 목욕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허름한 호텔에서. 그래서 막 씻는데 이제 갑자기 문소리가 뭐 들리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아, 친구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생각보다 빨리 왔네 이렇게 하면서 막 씻었대요. 그리고 머리를 이제 대충 그냥 물기로 탕탕 털고 나가서 네, 나 다 씻었어 너 들어가 이랬대요. 근데 화장실이 그 출입문에서 바로 왼쪽에 있었고 문 하나를 더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침대방이 있는 호텔이었는데 그 호텔 침대방에 또 친구가 없더래요. 그래서 얘 어디 다시 나갔나? 이 생각을 하면서 얘 어디 갔어? 이러고 이제 방에 다시 침대로 들어와서 머리를 말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나간 줄 알았던 친구가 갑자기 이제 욕실 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긴 머리 친구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더래요, 언니를. 그래서 언니가 머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그 머리카락 사이로 저 친구가 목욕탕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느껴져서 친구한테 야, 너 뭐 다시 나간 거 아니었네? 다시 들어왔네? 뭐 갖다 줘? 수건 갖다 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 친구가 아무 말도 없이 계속 긴 머리로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는 실루엣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언니가 아, 뭐, 이렇게 하고 머리를 딱 넘기고 다시 쳐다봤는데, 그냥 문이 열려있고, 없대요, 내 여친구가. 그래서 쟤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머리를 말렸다고 해요. 그리고 머리를 말리는데, 갑자기 욕실 쪽이 등이 깜빡깜빡깜빡 껐다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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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껐다 켰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언니가, 야, 재미없어. 너 취했냐? 아니, 왜 그래, 진짜. 목욕 얌전히 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불이 다시 탕 꺼지더니, 잠잠하더래요. 그래서 언니가 뭐야 쟤 왜 저래? 진짜 왜 저래? 쟤 취했나? 이 생각을 하면서 드라이기를 이렇게 내려놓고 야, 너 진짜 왜 그래? 이러고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카드키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친구가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언니가 어? 야, 너 지금 목욕탕 들어가 있던 거 아니야? 막 이랬더니 친구가 맥주랑 과자 이런 거 들고 들어오면서 무슨 소리야? 나 방금 들어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언니가 아니라고 너 방금 저기 지금 욕실에서 나 쳐다보다가 불 껐다 켰다 장난치지 않았냐? 이랬더니 친구가 진짜 무슨 소리 하냐고 자기 너무 무섭다고 밑에서 엄마 아빠랑 전화하고 걱정을 너무 하셔가지고 전화하고 그러고 올라왔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 늦었대. 그러면서 네가 잠이 들 깬 거 아니냐 아니면 술에 취했냐 자기 지금 올라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러더래요. 근데 언니는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히 머리 이렇게 말리면서 욕실 쪽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고 자기가 뭐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껐다 이렇게 불이 번쩍 이렇게 됐다가 불이 꺼진 상태였던 거잖아요. 마지막 기억이. 그래서 언니가 소름이 쫙 돋으면서 야 진짜 뭔 소리야 왜 그래 막 이러는데 그 순간 친구랑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또 욕실 불이 깜빡
이러더래요. 그 친구가 갑자기 이러고 소리를 지르면서 야 뭐야 진짜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그러면서 이제 언니한테 야 그냥 나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니도 가뜩이나 지금 소름이 돋아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그냥 나가야 되겠다. 이거 뭐 물어볼 새도 없이 그냥 친구랑 막 짐을 막 싸고 막 머리 축축하고 그냥 막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나간 거야. 그러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냥 다시 찜질방 이런 데 가서 그냥 뜬 눈으로 이렇게 앉아서 친구랑 뭐였을까 이러는데 친구가 또 언니한테 얘기를 하기를 야 내가 너 진짜 개소리 하는 줄 알았거든 술 취해서. 그래서 너랑 막 이거 뭔 개소리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불이 번쩍하는 순간 반짝하면서 언니 친구가 출입구에 있었잖아요. 맥주 들고. 그 반짝하면서 이렇게 그 반짝한 애를 봤는데 어떤 머리 긴 여자가 이렇게 하고 서 있었다는 거야. 소름 끼쳐. 그래서 그 언니가 이제 얘 말이 진짜다 이런 게 느껴지면서 여기 귀신 들린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 친구랑 그냥 데리고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 언니가 이제 그거 듣고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함부로 그런 이상한 호텔엔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야놀자 같은 데서 이제 그 호텔을 쳐보니까 리뷰에 막 죄다 좀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뭐 귀신을 봤다, 여기 좀 이상하다, 음침하다, 가위 눌렸다 이런 리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이 어딘지 나는 진짜 너무 알고 싶네. 그래서 막 그런 리뷰 보면서 언니가 막 여기 진짜 아닌 것 같다고, 여기 진짜 뭐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름 끼쳐. 너무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아요?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 언니가 대구에서 일을 할 때 저희 회사에서 이제 사택을 해줘가지고 그 사택에서 이제 지내게 될 텐데 그 전에 있었던 분이 그 사택을 나오고 이제 이 언니가 그 사택에 입주하게 된 거죠. 사택이 아파트예요. 되게 오래된 아파트인데 나 원래 보통 사택은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명, 3명 이렇게 같이 쓰거든요. 이 언니가 이제 발령을 받았을 때는 다른 분들이 오기 전이어가지고 한두 명이 덜 온 상태여서 이 언니 혼자 이제 입주를 하게 된 상태였는데 선임분이 이제 언니한테 너 혼자 여기 입주하니까 좀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여기가 좀 터가 안 좋은가 봐. 가위도 자주 눌리고 좀 이상한 걸 많이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언니가 이제 뭐 그런 게 어딨냐고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혼자 사택 쓰게 되니까 되게 좋다 이 생각을 하면서 입주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막 입주를 해서 일하고 뭐 적응하고 이러고 이제 3, 4개월이 쭉 흘렀는데 기우게 혼자 쓰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더래요. 보통은 북적북적하고 보통 이제 회사분들이랑 같이 쓰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쓰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파트에. 그것도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이제 급하게 어떤 행사도 생기고 문서 처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야근을 3일을 하고 마지막 행사가 끝나는 날 동료들이랑 같이 술을 거나하게 하고 마무리된 기념으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막 그 대리운전 기사님이 운전을 해주셔서 지하 2층에 차를 주차를 하고 이제 집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지하 2층에 이제 띵동 하고 엘리베이터가 왔대요. 그래서 그 언니가 이제 7층을 살았는데 이제 7층 눌러야지 이렇게 하고 딱 봤는데 자기가 이제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아래층에서요. 근데 이미 10층이 눌러져 있는 상태였대요. 엘리베이터를 딱 탔더니. 그래서 왜 이게 지금 10층에 눌러져 있지? 내가 지금 여기 처음 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지하 2층 가장 아래층에서 탔는데 이게 이미 눌러져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전에 탄 사람이 눌러놨다는 거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위에서 내려온 엘리베이터잖아요. 어쨌든 도착을 해서 띵 하는 순간 모든 게 리셋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리셋되지 않고 눌러져 있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본인이 취해가지고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내가 7층 누르려다가 무의식 중에 10층 눌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딱 닫히고 7층을 누르고 이제 벽에 이렇게 기대 있는데 1층에서 문이 열리더래요. 근데 문이 열리더니 어떤 긴 머리에 표정이 완전 무표정이고 차가운 그리고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 정장 치마를 입고 구두를 신은 여자가 그냥 또깍또깍 하면서 들어오더래요. 근데 언니가 이미 좀 취해 있었고 이렇게 벽에 이렇게 모석탱에서 기대어 있는 상태에서 저 여자도 오늘 회식하고 야근해서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문이 닫히면서 7층으로 슬슬 다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그 여자가 버튼을 안 누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몇 층 가세요? 이랬는데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러더니 혼자 갑자기 이미 눌려져 있는 10층에 다시 10층을 누르더래요.
근데 완전 손가락이 희고 길고 핏기가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그걸 이렇게 다시 쓱 하고 누르더래. 근데 이게 옛날 아파트고 옛날 엘리베이터다 보니까 이미 눌러져 있는 걸 다시 누른다고 해서 취소가 되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눌러져 있는 걸 왜 또 눌러? 저 여자 진짜 단단히 취했네 생각하고 좀 이상한 여자네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기댔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엄청 천천히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 아파트 사시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엘리베이터 속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7층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한 5층? 6층 올라갈 무렵 옆에서 갑자기 이렇게 웃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언니가 아니 저 여자가 진짜 미쳤나 왜 갑자기 혼자 웃어 막 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슬쩍 봤는데 웬일이야 이게 진짜 구석탱이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자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럼 내가 지금 1층에서 본 여자랑 방금 들은 여자 목소리는 또 뭐야? 그러면서 갑자기 그 전에 살던 선임님이 막 이상한 귀신이 있다. 내가 좀 많이 이상한 걸 많이 목격했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면서 그럼 그 선임님이 얘기한 게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빨리 이 엘리베이터를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층이 되자마자 진짜 문을 비워잡고 이렇게 튀어나가듯이 나가고 현관문을 열면서 이렇게 다시 엘리베이터 쪽을 봤는데 닫혀가는 엘리베이터 문 속에서 완전 그 구석탱이 있는 데서 아까 1층에서 봤던 그 여자가 이렇게 우두커니 서서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정확히 보이는 게 아니라 되게 그림자 실루엣처럼 어두컴컴한 무언가랑 눈이 마주친 상태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대요. 그래서 그 언니가 그날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불을 다 켜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막 내가 지금 술에 취해서 잘못 본 건지 아니면 진짜 귀신이 있는 건지 왜냐면 그 선임님도 이 여자를 봤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 그 전에 살 때. 그래서 막 그 생각이 들면서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후에 들은 건데, 그 선임님한테 전화통화를 했대요. 이런 귀신을 봤는데 너무 무서웠다 이랬더니, 그 선임이 그 여자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맞다고 자기도 엘리베이터에서 꼭 10층이 갑자기 막, 내가 눌렀던 7층이 없어지고 10층에서 쓰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10층에 눌러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더 소름 끼쳤고 이건 혼자는 진짜 밤에 못 지내겠다 이러고 엘리베이터 혼자 절대 안 탔다고 합니다. 일부러 막 사람 기다려가지고 같이 타고 이렇대요. 그래서 그 숙소에서 한 1년을 지냈는데 다행히 그날 이후 한 달도 안 있다가 다른 팀원들이랑 같이 숙소를 쓰게 돼가지고 이제 그 팀원이랑 같이 퇴근하고 뭐 이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언니가 이제 부산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주면서 이 얘기도 같이 해주더라고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지금 최근에 들었던 썰 중에 이 엘리베이터 썰이랑 그 숙소 썰이 더 무서워, 진짜. 그리고 왜 맨날 귀신들은 여자인 거야, 대체? 진짜 너무 무서워요. 얘기하면서 소름 끼쳤어, 간만에.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가도 휴가 같지 않았고 요번에 그 엘리베이터 사건 다시 생각나면서 너무 무서웠다. 나 다행히 지금 사는 집은 언니가 본가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게 돼가지고 주택에서 지내고 계시다면서 엘리베이터가 아닌 거에 너무 감사함을 느낀다고 하네요.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27살 처음 독립해서 나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집이 이제 많이 노후화되고 한 20년째 같은 아파트를 살다 보니까 천장이 좀 내려앉거나 화장실에 막 타일이 들뜨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부모님께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하신 거예요. 보증금을 줄 테니까 너도 이제 나와서 사는 게 어떻겠니 하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동생이 군대를 가 있을 때고 제가 부모님이랑 살 때였는데 원래 중간중간 이제 회사에 지방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중간중간 회사 뭐 사택이나 이럴 때 자취했던 경험은 있는데 부모님이랑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거 내가 자취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간 경험은 없었을 때란 말이죠. 근데 저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워낙 좀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었기 때문에 27살쯤에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께 자취 제안을 받고 흔쾌히 오케이 했습니다. 보증금도 준다는데 당연히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부모님 리모델링 날짜에 맞춰서 저도 이제 집을 알아보기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집을 알아보는데 당시에 진짜 이상하게도 매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저는 또 자취는 자취인데 부모님이랑 되게 가까이 있고 싶었거든요. 직장도 그 당시에 그 제가 살고 있는 고향이랑 그렇게 그다지 멀지도 않았고 해서 직장 근처에 잡을 필요도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적정한 금액대에 부모님이랑 같은 동네에 집을 구하다 보니까 정말 빌라촌에 가장 안쪽에 있는 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사실 시간이 좀 더 많고
제가 지금 머리를 가지고 가서 이제 구했으면 절대 안 갈 집인데 제가 그 당시에 너무 자취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정말 지금 저 나이 또래 아니면 20대 중반 여자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거길 왜 가 하는 집을 제가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집이었냐면 정말 벨라촌 구석탱이에 어둡고 차도 잘 안 다니고 사람들도 잘 안 다니는 정말 번화가에서 아주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빌라촌에서도 한창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빌라였어요. 엄청 오래된 구축 빌라였고 제가 그 당시에 4층 빌라에서 3층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다행히 집주인분이 엄청 어디 부동산 학과 교수이신 만큼 정말 좋으신 분이었고 일단 저는 내가 자취를 한다는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 신났던 것 같아요. 전세로 들어갔고요. 관리비랑 뭐 그 전세들 조금 끌어당겨 써서 한 달에 고정 비용이 한 15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퍼펙트한 조건이었던 거죠. 자취를 하기에는. 근데 이제 여자 혼자 자취하기엔 좋은 환경이냐? 그건 아니었던 건데 일단 저는 그냥 돈적인 거랑 또 부모님과 떨어져서 사는 그거에 대해 되게 엄청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한두 달은 정말 기분 좋게 자취 뽕에 차가지고 엄청 행복하게 이제 출퇴근을 하고 자취 라이프를 즐겼거든요. 친구들도 막 초대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자취한 지 한 3개월 차 돼 갈 때 제가 그 당시에 또래보다 먼저 차가 있었어요. 직업 특성상 차를 무조건 끌고 다녀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차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야근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칼퇴였는데 영양사가 그렇게 야근할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제 뭐 고객사 특식 요구나 뭐 이런 문서 작업 같은 게 좀 밀려가지고 제가 야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근을 하고 또 배가 고프니까 야근하고 근처에서 이제 친구 만나서 밥을 먹고 한 11시? 12시 그 사이쯤에 이제 처음으로 자취를 하는데 늦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를 끌고 쭉 들어와서 빌라에 이제 그 앞에 아무데나 이제 골목에다 주차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차를 딱 하고 딱 내렸는데 웬만하면 빌라에 사는 분들의 차를 대충 안단 말이죠. 세대수가 별로 되지 않고 맨날 그 내렸을 때 보던 차들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제 무슨 새로운 차가 들어오면 저 차 우리 쪽 차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정말 바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딱 차에서 내렸는데 공동현관문 바로 앞에 어떤 검정색 그랜저 차가 받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 공동현관문 바로 옆쪽에는 저희는 일반 쓰레기랑 뭐 분리수거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보통 주민이라면 거기에 차를 대지 않아요. 거기 차를 대면 더러워지기도 십상이고 보통은 공동현관문 앞에 차를 잘 안 대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문 앞에다가는 사람들 통행이 불편하니까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정말 공동현관문 바로 앞에 검정색 그랜저 한 대가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거 못 보던 차인데? 이렇게 싶으면서 이제 가방을 메고 공동현관문을 일단 가야 제가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현관문 쪽으로 가서 이렇게 차를 한번 봤는데 그냥 검정색 썬팅이 되어 있고 밤늦고 가로등도 되게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저희 빌라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누가 지인을 초대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동현관문 비번을 띠띠띠 이렇게 누르는데 갑자기 옆에서 빛이 번쩍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곁눈질로도 옆에 뭐가 빛이 있거나 지나가는 사람에 대한 인기척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 검정색 그랜저 공동현관문 앞에 있던 차 그 운전석에 어떤 남자분이 한 중년쯤 된 남자분이 정말 이빨이 다 보일 만큼 입이 찢어지라 웃고 눈을 완전 이렇게 크게 뜨고 이렇게 하고 웃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 핸드폰 불빛이 밑에 이렇게 비춰지면서 이렇게 비춰지니까 진짜 완전 너무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도 제대로 못 지르고 진짜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어떤 미친 사람이 여기다가 핸드폰 대고 그렇게 사람을 뻔히 쳐다보면서 웃고 있겠어요. 진짜 막 표정만 봐도 약간 삐에로 같은 그런 괴기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고 계셨다고 하기도 싫어. 그러고 있어가지고 제가 막 공동현관문 비번 확인 누르고 바로 뛰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빌라다 보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막 계단으로 막 헐레벌떡 뛰어 올라가가지고 문을 막 정신없이 열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혼자 막 가라앉히려고 마음이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 진짜 저 사람 뭐지 이러고 고민을 하다가 혹시 모르잖아. 그냥 그 사람이 자기 핸드폰 유튜브 보다가 막 웃긴 장면 나와서 이렇게 웃다가 나를 쳐다본 걸 수도 있잖아요? 뭐 좋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좀 너무 이상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나름 해서 그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세상에 설마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진짜 있을까? 있을 줄도 모르고 그냥 가다듬고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단톡방에 나 진짜 이상한 놈 봤다고 뭐 삐에로인 줄 알았다고 뭐 이렇게 그냥 장난식으로 넘기고 목욕을 했어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머리를 이제 좀 말리다가 문득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아직도 그 앞에다 차를 댔을까? 아니면 여기 뭐 지인 만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순수한 호기심에 제가 이제 빌라에도 저희 베란다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베란다에 가서 이렇게 창문을 딱 열고 이렇게 내다봤는데 진짜 소름인 게 그 입 찢어져라 웃고 있던 삐에로 아저씨가 저를 진짜 밑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저를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걸 하면서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밑에서 한 손에 담배 들고 이렇게 하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제가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문을 진짜 다 닫고 문 잠그고 왜 배수관 타고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도둑들이. 근데 저희가 빌라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저 새끼가 미친놈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 워낙 구빌라기도 하고 솔직히 번호키 같은 거 누르고 들어올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일단 저는 여자 혼자고 그래서 이제 당장 아빠한테 전화를 했죠. 이런 일이 있었고 걔가 아직도 나를 우리 층을 쳐다보고 있더라. 근데 나랑 눈 마주쳤다. 근데 목욕한 지 30분이 넘었는데 계속 거기서 그러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그리고 되게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차에 있는 것도 잠시지. 시동도 끈 그 차 안에서 30분씩 그렇게 있고 나와가지고 또 담배 피면서 이렇게 쳐다볼 건 또 무슨 일이야. 그래서 저희 아빠가 저랑 통화를 끝내자마자 아빠가 당장 간다고 하고 이제 아무도 문 열어주지 마라 아빠 갈 때까지 엄마랑 간다 이렇게 하고 벌벌 떨면서 이제 기다렸는데 아빠가 이제 다행히 오셨고 아빠가 왔을 때는 그 앞에 차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제가 너무 무서웠고 잘 때 악몽으로 누가 번호키 누르고 들어오는 꿈 꾸고 이래가지고 아예 이제 그냥 오피스텔로 옮기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빌라에서 정말 3개월 반 정도만 살고 바로 월세 겁나 비싼 그냥 월세로 오피스텔로 갔거든요. 다행히 집주인분께서 제가 막 너무 무서웠고 이런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전세금 돌려주시고 다른 세입자만 빨리 구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세입자가 구해져서 망정이지만 진짜 너무나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주거지에 대한 안전성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는데 그때 이후로는 정말 여자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남자분들도 포함이에요. 정말 철통 보안은 아니더라도 치안이 좋은 동네로 이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엔 정말 무수한 또라이들이 많잖아요. 요새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 이런 게 많으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자취하시는 분들한테 꼭 조심하라고 항상 밤늦게 다니시지 말라고 혼자 다니시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직장을 관두고 작은 쿠키집을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이것도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풀어드릴 건데 어쨌든 제가 자영업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이제 쿠키집을 딱 오픈을 했는데 어릴 때 오픈했잖아요. 그래서 모은 돈을 다 끌어와가지고 되게 로망을 실현하고자 카페를 오픈을 했단 말이죠. 오픈 첫날에 이제 저희 엄마랑 작은 이모가 도와주러 오셨어요. 우리 애기 오픈했으니까 엄마랑 이모가 도와준다고. 그래서 오픈하는 첫날에 오셔가지고 막 청소도 해주고 가게 앞 주변도 이렇게 막 해주시는데 어떤 지나가는 어머니 정도 또래 돼 보이는 두 분이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제 와서 커피 한잔 하세요 이러면서 인사를 한 거예요. 저희 원래 아줌마들 그런 거 되게 잘하시잖아요. 뭐 와서 이런 거 너스레 떠시는 거 잘하시니까 저희 엄마도 이제 저를 위해서 첫 손님을 해주려고 이제 그분들을 영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 저희 엄마 또래 돼 보이시는 그 아주머니 두 분이서 여기 커피집이에요? 안 그래도 우리가 지나가면서 공사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일단 첫 손님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인품 좋아 보이시는 두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막 어린 나이에 이렇게 오픈도 하고 엄마가 너무 대견스러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커피랑 쿠키 이런 걸 시켜서 드셨어요. 막 저한테 이거 너무 맛있다. 진짜 주변에 막 알려주고 싶다. 안 그래도 주변에 카페 갈 데가 없었는데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영수증 리뷰를 써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 리뷰 같은 거 원래 엄마 나이 또래 되시면 귀찮으셔서 잘 안 쓰시거나 아니면 아예 쓰시는 법을 모르거나 하시는데 저한테 선뜻
영수증 리뷰를 써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수증 리뷰를 엄청 이쁘게 잘 써주셨어요. 막 여러분 쿠키도 너무 맛있고 사장님도 너무 착하고 이쁘고 막 이러면서 좋은 말을 다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고 저희 엄마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엄마가 영업 잘했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잘 그날 첫날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그분들이 계속 왔단 말이죠. 저희가 쿠키집 오픈을 하고 오픈빨이 있어서 지인들이 오기는 했지만 그 뒤로는 이제 웬만하면 지인 장사가 끝나면 진짜 본격적인 내 손님 장사기 때문에 초반에는 북적북적 하다가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갈수록 점점 손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때가 또 좀 약간 구석진데 제가 오픈을 하기는 했어요. 월세 부담이 좀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 첫날 오신 아주머니 두 분께서 정말 꾸준히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와주셨고 계속 리뷰를 써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랑도 엄청 친해지고 저도 막 서비스 챙겨드리고 그분도 막 사과 같은 거 깎아서 막 챙겨주시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이제 라포가 엄청 많이 쌓여있을 한 2, 3개월 무렵 갑자기 아주머니 한 분께서 저한테 바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아가씨 바쁘냐고? 그래서 아니요 무슨 일이세요? 이러면서 이제 나갔는데 이제 무슨 타블렛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내가 숙제가 하나 있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타블렛을 주시면서 이제 숙제가 있다고 하니까 무슨 사이버 대학교 이런 데에서 자격증 따시려고 과제가 있으신가? 뭐 이렇게 하는 마음에 제가 워낙 또 오지랖하기 때문에 제가 흔쾌하게 도와드린다고 한 거예요. 아주머니께서 이제 그래? 그럼 너무 고맙다. 이것 좀 그러면 봐줄래? 내가 이거 만든 건데 이러고 딱 봤는데 그게 여러분들 사이비 영상인 거예요. 사이비 교리 영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특정 종교를 욕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외갓집이 완전 기독교고 친가가 완전 불교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종교에 다 관대하고 다 그거에 대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각자 믿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넓은 편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그렇겠지만 안 되는 게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뭔가 사이비 종교 집단은 정말 제가 극혐하거든요. 정말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은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그냥 누가 봐도 교리가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교회 그런 홍보 영상인가 하고 처음엔 이렇게 봤는데 그게 가면 갈수록 좀 이상한 거예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으로 이미 한국에 환생을 누가 했는데 그게 현생에 몇 년도에 태어나신 누구누구누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 사람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영원히 지구에 갇힌 거고 이런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딱 들어도 제정신 아니죠. 무슨 예수님이 지금 인간으로 환생을 해서 그리고 뭔 영혼이 지구에 갇혀서 지구가 감옥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던 그 기독교 교리랑도 완전히 다르고 불교 사상이랑은 완전히 일단 아니고 무슨 SF에서 나올 법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번에 알고 이거 사이비다 어떡하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미 저 사람들이랑 나랑 라포 관계를 너무 많이 쌓았잖아. 이거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기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분들이 스마트 플레이스 리뷰도 쓰실 줄 아는 분들이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거절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봐주는 척 하면서 네, 이런 내용도 있었군요. 제가 아는 기독교 내용이랑 조금 다르네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주방에 근데 들어가야 된다고 단체 주문이 있어가지고 저 너무 바빠요. 이렇게 하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뒤로 진짜 계속 오실 때마다 숙제라면서 그 영상을 계속 보여주고 자기들은 교회를 토요일에 나온대. 일요일이 아니라 그래서 토요일에 혹시 잠깐 문 닫고 혹시 자기랑 따라서 교회 갈 수 있냐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오실 때마다 부엌에 들어가는 척도 한두 번이지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쿠키집 구운가족집이어서 사람들이 더 앉아서 드시는 것보다 테이크아웃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들이라도 북적거리면 내가 저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안 할 텐데 다들 그냥 와서 사고 가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계속 내내 한 3-4시간째 죽치고 앉아가지고 저를 감시하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미싱이라도 안 돌리고 5분이라도 안 돌리면 계속 사장님 바빠요? 나와서 이것 좀 같이 봐주면 안 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었고 어떻게 저렇게 교활하게 몇 개월 동안 숨기고 이런 리뷰 이벤트 이런 거 써가지고 함부로 못하게끔 할까 이렇게까지 해서 너무 놀라웠고 그 당시에 이제 한창 태원 그런 일이나 또 다른 되게 불길한 우리나라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누군가가
묻지마 폭행, 살인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많았는데 그런 일을 당하신 분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게 바로 죄를 지어서 요번 생에 벌을 받는 거라고 죽음도 저렇게 죽는 거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도 다 전생에 죄를 짓고 하느님을 안 믿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 엄마가 나쁜 병에 걸리셔서 힘들 때였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진짜 머리가 새하얄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그럼 뭐 우리 엄마는 나쁘게 살아가지고 지금 병에 걸렸다는 거야? 너무너무 힘든데 그 와중에 슬슬 자기들 교회 사람들, 사이비 교회 사람들을 하나씩 교섭해서 저희 카페에 죽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사이비 집단 카페가 된 것 같았어. 아침에 문 열면 와. 기다렸다가. 진짜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분들을 아예 상대를 하지 않고 계속 들어가 있고 불편해하니까 좀 천천히 덜 오시기는 했는데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카페를 접은 이유 중에서도 하나거든요. 그런 사이비도 그렇고 다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 자주 오셔갖고 그런 거 요구하고 이래서 자영업은 정말 큰 결단력을 가지고 그런 걸 끊어내고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1인 카페나 1인 소규모 장사하시는 분들은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손님이 딱 가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귀신보다는 사람이 더 무섭다. 이렇게 마음고생을 심하게 할 수는 없어요. 차라리 내가 잠깐 고생하고 잠깐 무섭고 이렇게 낫지 이게 정말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끊임없이 나의 생활에 돈 버는 데까지 관여를 하니까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포썰 아닌 공포썰은 이런 공포썰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인간이 더 무섭지 않나요? 저는 요즘 뉴스 보면서 항상 인간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일 당하시지 않게 정말 굳건히 마음 가지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